네, 지난 12일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경찰에서 자신의 신체,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여권의 주요 대선 후보이자 또 지난 6월 달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재명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이날 오전 수사관 4명을 보내서 자택에 있던 이재명에게 몸에 지니고 있는 휴대전화를 전부 꺼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오전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신체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부선 씨가 얼마 전에 이재명의 은밀한 부위에 동그랗고 까만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의 신체 압수수색을 경찰이 했다 하니까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라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에 관한 이런 진실 여부에 대한 선거 때의 논란에 대한 조사인데 이제 김부선의 그 발언과 같이 연상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고 이 경찰이 일부러 김부선이 주장하는 신체 검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사 이런 김부선이 그런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이재명의 신체를 뒤져서 팬티를 내려라 해서 그걸 검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체 압수수색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개함으로써 이재명에게 아주 치명적인 망신을 더 주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의 지사인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형태와 김경수 특검에서 김경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과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김경수는 어떤 행태로든 드루킹 등의 폭로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이재명은 가급적 할 수 있는 망신을 다 줘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북과 관련해서도 강원도지사 최문순, 서울시장 박원순은 데려가면서 평양으로 갈 때 이재명은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이재명은 이런 묘한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이런 경찰에 때 맞춘 듯하게 보이는 이런 압수수색에 이제 견디다 못하고 15일부터 당장 신체 검정에 응하겠다고 공지영 김부선 씨의 신체 특징 주장 관련 이재명의 입장이라면서 경기도민과 국민들께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더 이상 이 문제로 1300만 명의 경기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자기 신체를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제 은밀한 특정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있다는 김부선 씨 말을 공지영 씨가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소설가 공지영 씨가 이 지사의 특정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있다라는 김 씨의 말을 녹음해서 경찰에 제출했고 김 씨는 여러 차례 특수관계인만 알 수 있는 은밀한 특징이 불륜의 결정적 증거라며 경찰도 이제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수사에 협조해서 경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김씨 주장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겠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마 12일 날 있었던 압수수색 때문에 이재명이 이제 이렇게 이 한글로 보이는데요. 좌우간 경찰은 이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2개를 압수했고 이재명의 옷에 휴대전화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옷이나 몸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검색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신체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으니까 전화기 있는 대로 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지요. 자, 경찰은 또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여배우 스캔들하고는 무관하고 이 지사가 성남지사 재직 때 진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수사다라면서 일부러 해명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또 이재명의 자택 외에도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했고 또 지난 7월 달에는 분당보건소, 성남시 정신건강정진센터, 국민건강보험 성남 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재명의 경찰 소환 조사도 실시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당에 민주당의 경기도 같으면 오랜만에 민주당이 탈환했잖아요. 남경필로부터요. 근데 지사를 보는 못할 망정 못 잡아먹어서 어른거리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한국적 정치 형태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가 안희정에 이어 이재명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를 했지요. 그 미투라는 게 한번 보세요. 지금 와서 보면 안희정이 날아가버린 거 말고 그 외에 무슨 버릇 안 좋은 사람 한 2명 문제된 거 말고 이제 미투가 있습니까? 조용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은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경찰의 수사 배경이 된 진영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논란이고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도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이 전화기 하나 찾으려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2대를 압수수색했다 하고 이재명은 1대라고 이 전화기 숫자도 맞지 않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측이 김영환 후보가 선거 때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고발을 했고 지난 6월 달에 방송 토론 중에 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지금 고발이 있었죠. 물론 김부선 씨 의혹 관련해서도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 그땐 성남시장에 나왔을 때 문제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달에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과 조카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제 입원을 놓고 언쟁을 벌인 것이 또 녹취 파일로 SNS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6월 달에 선거를 할 때 문바들 대부분은 이재명 낙선을 갖다가 이렇게 시켜야 된다 하고 문바들이 이재명한테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경궁 김씨라는 트위터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이재명 부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 정권에 대한 한마디로 좀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했다. 그래서 해경궁 김씨를 밝혀라고 난리를 치고 그때 이제 이재명을 맞섰던 쪽을 지원하고 또 그 사람이 낙선을 경선에서 지고 난 뒤에도 신문의 일면에 광고까지도 냈죠. 돈을 걷어가지고. 그런데 6.13 선거 당시 논란이 된 해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를 이제
이 골뱅이 08 밑에 점 다시 HK킴이라는 그 사람의 주인은, 아이디의 주인은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가 아니라 이 지사를 잘 아는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진술을 6.13 선거 전에 확보하고도 그동안 이 남성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그 의문이 지금 남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그때 확인했다고 하고 이재명 부인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 난리들을 안 쳤을 거 아닙니까? 자, 6.13 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사건을 고발했던 전해철 의원은 지난 토요일 날 고발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4일 날, 일요일 날, 이 트위터 아이디 해군군 김씨는 포탈 다음에 이 지사 팬카페에서 활동해온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팬카페의 운영자는 지난 5월 28일 문제의 트위터 아이디는 우리 카페에 가입해 있는 50대 남성이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운영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당 계정이 문제가 된 뒤 경찰과 2차례나 만나서 내용을 확인해 줬다라는 겁니다. 해군군 김씨가 2013년에 이지사 카페에 이보연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해 활동을 했고, 이렇게 중간에 이 골뱅이 09에서 골뱅이 08로 이렇게 바꾸기도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이 트위터 아이디의 주인이 전해철 후보를 비판했고, 이 지사가 지난 이 대선 때 작년 4월 달에 대선 후보로 당내 경선에 나섰죠. 3, 4월 달에. 이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경선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서 물의가 빚어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해당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의 그 영어 이니셜과 일치한다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 지사 쪽은 이 부인이 SNS를 하지 않는다, 계정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왔어요.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해경군 김씨 계정이 있는 SNS 트위터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속도를 못 낸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어요. 자,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면서 해당 계정이 50대 남성이라는 것은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언급을 한 걸로 한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인 올 12월 13일 전에 수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고 고발장을 냈던 전해철 의원이 13일 고발장을 취하했다는 겁니다. 12일 날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형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집 사무실 신체 압수수색이 있고 휴대전화 2대를 압수수색해가고, 또 해경군 김씨에 대한 고발을 13일 날 취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잽싸게 취하해서 무고나 이런 부분을 모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냐. 또 진작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이 확인을 해줬으면 선거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물론 됐지만은요. 그래서 경찰은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받았는데 이유는 적히지 않았다 했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경군 김씨 문제가 전부 뭉쳐서 하나로 가야 되는 부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서 고발 취하를 했고, 본질과 다르게 사안이 왜곡됐고 당내 통합을 갖다가 저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취하했다 했고, 지난 4월 달에 전해철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선관위는 하루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고, 검찰은 경찰의 사건을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매우 신속하게 움직인 거죠. 자, 그래서
해경군 김씨는 선거 당시 전해철 의원을 향해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경기도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렇게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에 또 가서 국회의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 과거에는 노무현 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걱정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그런 글을 써서 문재인과 노무현을 동시에 다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딸린 또 문바들 댓글을 보면 카페지기 주장이다 하면서 뭘 사과하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다 댓글 다는 친구들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반쯤 죽이려고 했죠. 저는 뭐 이재명이 죽든가 살든가에 대해서 제가 무슨 지지자도 아니고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은, 해경군 김씨가 그렇게 이재명 부인이라고 선거 막판까지 이렇게 몰아댔는데, 상식적이라면 이런 진술이 있었으면 밖으로 공개돼서 사람이 나왔다 했을 건데 그렇지도 않고 덮어놨다, 지금까지. 그리고 경찰은 무슨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안이 이제는 이재명을 공격한 척에 불리하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형 정신병원 입원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신체 특정 부위에 까만 점 이야기가 나오는 무렵에 또 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이재명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보통 이 신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검사할 신체 부위와 검정 방식까지 포함되는데 이날 영장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서 신체 영장까지 이렇게 발부해야 되나? 그거 아니라도 휴대전화를 압수해 갑니다. 저도 압수수색 받아봤는데 굳이 휴대전화까지 명시된 영장을 본 기억은 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는 현 여권에서요, 절대로 이재명을 이대로 가게 놔놓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도 결국은 좌파고 문정권도 좌파인데 저 둘이 싸우고 말거나가 무슨 관심이 있느냐라고 바라보겠지만, 저는 여기에 포인트는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 진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헤게모니 싸움이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경선에서 보여줬지만 박원순은 중간에 사퇴해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끝까지 갔고 안희정과 비슷한, 거의 차이가 없는 3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이재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는 상태로 갖고 가지 않고 이재명과 다른 사람으로 지금 경선을 했을 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선동력이나 파퓰리즘적인 부분에서의 우위를 감안한다면 아마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의 핵심은 임종석을 비롯해서 이재명이 자기 대선 후보로 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을 거고, 이재명은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의 그런 계보에서 들어있지 않는, 독자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바닥에서 거의 고시가 되고 변호사가 된 그런 류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한국의 운동권 계보에서 보자면 주사파나 일반 운동권이나 해서 보면 아주 이단아, 즉 그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인물이지요. 이해찬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너무 주류라서, 심지어 문재인조차도 운동권에서는 전혀 주류가 아닌 반개였죠. 다만 노무현의 개성자라는 입장을 달고 상징적인 위치에서 대선 후보로 만들어진 거죠. 문재인이 무슨 본인이 대선 후보로
두 번이나 나서고 대통령이 될 만한 정치적 자질을 다져온 게 뭐 있습니까? 그것은 야권의 흐름을 관장하는, 운동권의 흐름을 관장하는 원탁회의나 어떤 흐름에서 문재인이 그래도 대중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상은 매우 이념적으로 확고하니까 문재인을 후보로 하자. 이렇게 해서 문재인이 이렇게 결정되어 왔겠지요. 다만 이재명은 그런 쪽하고 이런 관계가 전혀 별로 없는 새로운 형태의 이 자발적 좌파다 보니까 아마 한국의 친북적, 한국의 기성 좌파 운동 세력의 원탁회의나 이런 주요 결정하는 멤버 쪽에서는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속적으로 망신을 시켜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안희정 터졌을 때 다음은 이재명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지난번에 이쯤 됐으면 경기도지사가 되지 않고 죽었어야 되는데 워낙 버티는 능력이 좋아가지고 경기도지사까지 되어버렸어요. 좌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파 진영 내부에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일부 문파만 빼놓고는 잘 모르니까 문파들이 그렇게 죽도록 반대를 해도 이재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좌파 진영 내부에서 앞으로 벌어질 내분에 관한 중요한 암시라고 보고요. 저는 이해찬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서 이해찬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할 거다. 왜? 운동권 줄이는데도 와야 안 되냐? 이해찬이 되면 아마 이해찬은 앞에 있었던 문정권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는 부정을 할 거라고 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여권은 끝없는 자기 분열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 내부에서 정리해야 될 사람이나 죽여야 될 사람을 빨리 죽이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되더라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대목이 앞으로 여권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박원순은 그러면 여권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조용하냐? 아니면 박원순은 이제 대선 후보로서 가치가 별로 없어져서 조용하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최근에 이낙연이 실제로 저는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질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여권에서 이낙연을 1위로 올려놓고 있는 거는 이낙연이 대선 후보로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이재명도 아니고 박원순도 아닌 사람을 하나 올려놨다가 나중에 새로 튀어나오는 사람으로 바꿔서 체인지하는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여권 내부의 치명타가 될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